지금부터 트랙 B의 두 번째 세션으로 정광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트랙 B의 라라벨로 스타트업 기술 스택 구성하기를 맡은 정광석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치킨집 테크트리 안 타려고 노력 중인 개발자입니다. 책 두 개를 썼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서 좀 출판사 사장님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랑 깃허브 주소 좀 링크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되실 정보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한번 방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내용은 팀을 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흔히 접하는 실수, 저도 굉장히 많이 접하는 실수인데요. 그 유형 및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 초부터 스타트업 몇 군데와 같이 전체적인 업무 세팅이랑 개발 환경, 프로세스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한 경험을 같이 좀 나눌까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라라벨 기술 스택 구성 시 주의사항 및 경험을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스택 선정 기준은요, 제가 익숙한 거, 발표자가 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많은 제품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형상 관리나 이슈 관리 등에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좀 맞췄고요. 설치형보다는 관리가 용이한 사스 기반의 서비스를 쓰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러시아 페인트공 알고리즘이나 마세라티 문제, 야크 털깎기 이런 실수들을 좀 어떻게 회피하고, 그다음에 라라벨에서 기본 제공하는 기능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아실 텐데 러시아 페인트공 알고리즘 뭐냐 하면은 페인트공이 첫날에 차선을 300야드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150야드를 칠했는데 마지막은 30야드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어떻게 10배를 더 칠했는지 관리자가 물으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페인트통에서 점점 멀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고, 조엘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페인트공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은 잘 돌긴 하는데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은 급격히 성능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코드를 러시안 페인트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나 기술 부채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마세라티, 저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마세라티 문제라는 게 있는데 어떤 마세라티 모델과 색상을 구매할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마세라티 살 능력이 됐을 때 고민하면 되거든요. 돈 많은 금융이나 증권계에서는 아마 좀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트 네이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트 살 능력이 됐을 때 보트 이름을 고민하면 되는데 벌써 보트 이름부터 짓고 있는 건데요.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담보되지 않은 미래의 성공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000만 명을 처리할 서비스는 사용자가 10만 정도 됐을 때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엔지니어만 있으면 안 되고요. 다양한 기획이나 영업, 마케팅, 다양한 직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만 있으면 또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크 털깎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연속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마지막 작업이 야크 털깎기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예를 들어 봄이 와서 세차를 해야 되는데 호스가 터져갖고요. 홈디포 가서 호스를 사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토행카드가 필요한데 토행카드가 없어서 옆집에 빌리려고 보니까 아들이 캠핑 가려고 옆집 밥한테 베개를 빌리는 안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베개에 있는 야크털이 많이 빠져서 갖다 줄 수 없었고요. 세차를 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서 야크털을 깎는 상황인데요. 이게 야크털 깎기입니다. 근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IT 쪽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흔히 야크털 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스 고딘의 이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는 책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가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요. 성능이 빨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새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서 컴파일러 최적화 옵션 켜도 절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건. 그리고 노드에 쓰는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해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컴파일만. 중간에 실수하면 그냥 하루 까먹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컴파일해서 사용하면 패키지 업데이트랑 보안 패치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여러 개일 때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사스 대신 직접 랩에 설치하는 것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긴랩이 이제 요새 설치가 많이 간편해졌는데 예전에는 되게 귀찮았거든. 설치 까다롭고. 그래서 뭐 긴랩 직접 설치하다가 실제 이제 성선 관리 뭐 푸시는 못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레드마인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까다로운데 레드마인 설치 중이라 이제 이슈 관리 못한다든가 이것도 이제 야크 털깎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건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것도 사실 이제 요새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코드를 이제 스택 오버플로에서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파악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 구현 전에는 GitHub나 뭐 PHP의 가장 유명한 저장소죠. 패키지리스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고 누가 해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갖다 쓰는 게 요새는 좀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보면은 뭐 어썸 시리즈로 돼서 이런 걸 또 정리해 놓은 그런 저장소가 굉장히 좋아요가 많은 거 봐서는요. 그런 정보 자체를 정리해 주는 게 또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찾으실 때도 일단 어썸 PHP나 어썸 라라벨 같은 이 큐레이티드 된 리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는지 찾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크 털깎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 배운 것도 많지만 일정 때문에 그런 야크 털깎기를 좀 피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개발 단계에서 많은 그 타스크들이 일정을 좀 어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던 게 뭔지 떠올려 보고요. 이게 야크 털깎기다 싶으면 들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요. 과감히 중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시작한 라라벨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좀 맡았었는데 그때는 라라벨이 왜 좋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50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갖고요. 그냥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라라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모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 3장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던 풀스택 프레임워크고요. 라라벨은 최신 PHP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봐야 되나 싶은데 일단 PHP 버전이 낮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국내 특정 IDC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버전이 낮은데 그 PHP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쓸 수가 없고요. 컴포저를 적극 활용했고요. 그 모든 걸 다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라라벨도 또 유명한 PHP의 그 프레임워크 심포니에 검증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또 그거를 또 재활용해서 쓴 부분도 많이 있고요. 많은 기능들이 그 라라벨에서 아웃 오브 더 박스로 제공되기 때문에요. 그 큰 설정 변경 없이 뭐 그 기본 기능으로 필요한 기능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또 라라벨에 갇혀갖고 뭐 라라벨 PHP 생태계 가두리 양식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웹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라라벨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루비 온 레일스나 파이썬의 장고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이제 선택이라고 보고요. 웹 서비스일 때입니다. 그리고 라라벨이 이제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마세라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서비스 규모가 많이 커졌을 때 서버를 뭐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뭐 세션을 레디스로 옮긴다든가 이런 뭐 I/O 관련한 작업이나 확장 문제가 벌어질 텐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를 별도의 코딩을 안 하고 설정만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뭐 세션 데이터는 수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라라벨을 잘 쓰시려면 일단 PHP에 들어온 뭐 여러 가지 최신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객체 지향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 저도 뭐 디자인 패턴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딱 이 정도만 아는데요. DI나 IOC 정도는 확실히 이해해야지 라라벨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 하시면서 이런 몇 개 디자인 패턴 익히시는 거는 이제 뭐 자바의 스프링이나 이런 다른 프레임워크에도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익히시는 게 굉장히 남는 장사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라라벨이 적당하지 않은 거는 뭐 이런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이런 거는 보니까 PHP로 해당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바인딩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그 사용하시려는 플랫폼이 잘 지원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파이썬이나 뭐 C++, 자바 같은 걸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버전 관리 사실 이제 요새 Git이 워낙 장점이 많으니까 섭버전 쓰시겠다면 섭버전은 이제 뜯어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버전 관리는 직접 구축보다는 사스 방식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t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빅버킷이랑 긴랩 GitHub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GitHub나 빅버킷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슈 관리로 지라 쓰실 거면은 긴랩은 그 지라랑 연계가 좀 귀찮아 갖고요. 웬만하면 돈 내시고 이제 GitHub 엔터프라이즈나 빅버킷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관리는 버전 관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슈가 문제나 뭐 버그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슈는 사실 일어난 모든 업무의 단위가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문제나 투도, 타스크, 임프루브먼트 다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를 꼭 등록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처음에 쓰실 때 좀 많이 실수하신 부분인데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됩니다. 언젠가 뭐 처리할 때가 그 시점에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페인트공이나 야크탑깎기 같은 거 방지하려면 모든 업무를 이제 이슈 관리에 등록해서 진행 사항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슈 관리는 뭐 개인적인 선호도일 수는 있는데요. 웬만하면 돈 내서 지라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이나 레드마인도 좋긴 한데요. 이 상용 솔루션에 비해서 큰 장점이 없다 보고요. 설정보다는 사스 방식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제공되거든요. 지라로. 그래서 10명이 내면 $10 정도면 연에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건 사실 크게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라라벨로 이제 구성할 기술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쓸지 온프레미스로 할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써보니까 AWS가 싸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싸지가 않고 그 다음에 히든피도 좀 있고요. 급속도로 확장될 여지가 있는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클라우드가 크게 장점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 한정이고 뭐 예를 들어 세차 서비스다 이러면 뭐 이게 예약이 폭증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그 분야는 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이 AWS나 뭐 애저 같은 거를 쓸 필요는 없다고. 그 X86 사서 IDC에 넣는 게 더 싸고 성능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라고 꼭 클라우드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포보는 일단 우분투를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제가 아까 리눅스 책 하나 썼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레드햇이랑 센토스 기반이긴 한데요. 우분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레드햇 계열이 패키지 정책이 너무 보수적이라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레드햇 6은 아직도 PHP 5.3이고 7도 5.4더라고요. 그럼 기본 순정 상태로는 라라벨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도커에 익숙하시다면 뭐 레드햇 계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물론 이제 그럴 거면은 도커를 잘 지원한 7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쓰시겠다 그러면 아마존 리눅스도 레드햇 계열인데 이건 패키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쓰시는 것도 AWS는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저희 같이 일했던 그 스타트업이 핀테크 관련이었는데 거기는 그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안성 심의가 의무가 폐지됐을 뿐이지 하긴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레드햇 계열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 레드햇 계열 사용자가 가장 싫어하는 그 SE 리눅스가 이런 때는 또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안성 심의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레드햇 계열을 쓰시는 게 좋고요. 로컬 개발 환경 이제 드디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APM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APM이 보니까 뭐 EasyPHP에 오토셋에 뭐 APM 셋업에 X 뭐 만프에 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뭐 일일이 찾아가면서 뭘 설치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좀 고민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엔진엑스 많이 쓰는데 APM에는 엔진엑스가 아니잖아요. 아파치고. 키밸류 스토어로 뭐 레디스 쓸 수 있는데 레디스는 윈도우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뭐 이제 MS에서 따로 배포하는 게 있긴 한데 뭐 PHP의 MB 스트링이나 오픈SS 익스텐션이 활성화돼야지 이제 라라벨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일일이 다 세팅하고 그런 거 귀찮으니까요. 홈스테드라고 있습니다. 그 버추얼 박스랑 베이그란트로 이제 해서 우분투 기반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요거 그냥 쓰시는 게 개발 환경 구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개발팀이 이제 OSX 쓴다면은 발렛이라고 이것도 라라벨의 공식 패키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라라벨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컴포저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로 라라벨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라고 재사용 가능한 이런 프로젝트 이미 어느 정도 세팅해 놓은 라라벨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기터브에도 있고요.
이런 걸 받아서 이제 클론하셔갖고 좀 수정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팀 전용으로 이런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필요한 패키지나 뭐 설정 이런 거 여기다 업데이트해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로 하면은 설정할 게 꽤 있거든요. 뭐 일단 타임존 세팅해야 되고 뭐 언어 세팅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일단 최소화하려면 이런 보일러 프로젝트를 해서 요거 기반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컴포저 쓰시면은 중요한 게 컴포저 락은 꼭 버전 관리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라벨은 그 유의적 버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LTS가 아닙니다. 막 마이너 패치인데 막 기존 게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컴포저 업데이트 시에 운 나쁘면은 기존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라벨은 꼭 개발 테스트 운영 이런 거 나눠서 그런 거 컴포저 업데이트를 직접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컴포저 업데이트나 리콰이어로 뭐 새로 패키지 추가하는 거는 일단 개발에서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업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업무를 좀 정해서 이거 특정 뭐 PL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저 럭은 이제 의존성 일치를 위해서 꼭 푸시를 해야 됩니다. 푸시를 하고 다른 분들은 이거를 받아서 컴포저 인스톨을 해서 의존성을 다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컴포저 업데이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인스톨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공유 시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막 버전이 쫑날 수 있습니다. 특정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릴리즈가 됐을 경우에요. 4월 26일에 컴포저 업데이트하면 2.1.1이 그 개발자에는 깔리는데요. 누가 또 5월 10일 날 컴포저 업데이트를 하면 또 2.3.1이 깔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컴포저 락을 꼭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개인적인 그냥 업무 스타일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끝자리까지 그냥 맞춰서 웬만하면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안 되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새 버전 나와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잘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 유의적 버전을 안 따르는 라이브러리거나 혹시 따르긴 하는데 실수로 뭐 쫑이 났거나 이러면 또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요. 서비스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 하려면은 저는 이제 저 끝자리까지 이렇게 그냥 세팅해서 업데이트 안 되게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보안인데요. 사실 구현이나 뭐 회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보안 아예 고려사항이 아니거나 9,999위 정도 되더라고요. 요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이제 그 CPO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뭐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개발하신 분들도 이제 최소한의 보안 지식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라라벨이 이제 이런 거 고려해서 설계를 하긴 했는데 요 세 개는 특히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처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SQL 인젝션은 이제 라라벨에서는 PDO 기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는데요. 이게 왜 위험하고 어떻게 막을지. 그다음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XSS는 이거 뭐 자바스크립트나 뷰단에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CSRF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요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쪽 보안인데요. 일단 그 서버 설정이나 이런 거는 디나이올이랑 퍼밋썸 정책으로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방화벽이 이제 이런 정책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모든 포트를 다 막아버리고 80443만 열잖아요. 그게 이제 디나이올 퍼밋썸 정책입니다. 서비스에 불필요한 서버 정보 같은 건 다 은닉하시는 게 좋고요. 웹서버 뭐 종류나 버전, OS 정보, 특히 이제 PHP, X 파워드 바이로 PHP가 뭔지 친절하게 정보를 보내주시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X 파워드 바이나 이런 정보, 헤더 정보는 꼭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자잘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MS는 포스트그레스 개발자가 주변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리 정보 같이 확실히 포스트그레스가 필요한 이런 분야가 아니라면 MySQL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발자 수급이 좋고, 개발자 수급이 빠르고,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NoSQL DBMS 성능 때문에 NoSQL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게 NoSQL은 그
RDB의 성능 문제 때문에 나온 솔루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용도고요. 그래서 보통 성능 문제는 그 풀스캔하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쿼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리고 뭐 대규모 인서트나 업데이트에 따른 뭐 I/O 문제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잘 인덱스 만들어서 쿼리 튜닝하고 그다음에 뭐 규모가 커지면 리드라이트 슬레이브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라라벨에서는 이제 리드랑 라이트를 나눠서 DB를 처리할 수 있게 그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변경 시에 이런 아키텍처 변경 시 코드를 크게 고통 없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MySQL 최신 버전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ySQL은 특히 이제 DBMS답지 않게 컨스트레인트 체크를 안 하는 예전 버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차 10인데 20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넣으면 잘라버린다든가 이런 좀 이상한 짓을 해갖고요. 혹시 예전 버전 쓰신다고 꼭 스트릭트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새로 구성하신다면 새 버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DB 백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스로 AWS 쓰신다면 사스로 제공되는 뭐 오로라 DB나 이런 게 좀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아이스나 이런데 아니면 온프레미스에 직접 DB 깔고 쓰신다면은 이제 백업 잘 하셔갖고 특히 인크리멘탈 백업을 어떻게 하지, 뭐 풀 백업을 어떻게 하지 이런 정책 잘 만드셔갖고요. 이제 잘 백업하시고 그다음에 백업 자동화하고 복구 훈련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DB 날아가면 이거 사업에 영향이 있잖아요. DB 마이그레이션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DB 버전, 스키마의 버전이 안 맞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버전인데요. 라라벨도 레이스처럼 이제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손쉽게 스키마를 작성하고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아티즌 그 마이그레이트 한 방이면 스키마를 바로 환경에 맞출 수가 있는데 실수로 프로덕션에서 리프레시나 리셋 명령을 하면 스키마랑 데이터 싹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으셔야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env에 프로덕션이라고 설정하면 이제 리셋이나 리프레시 같은 위험한 명령 때 프롬프트를 띄워서 물어봅니다. 삭제할래? 근데 영어라서 안 읽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PC에서 운영 DB 직접 접근하는 건 좀 제한을 하시고요. 그다음 마이그레이션 같이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은 이제 옆에 페어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사용해서 이제 개발하다 보면 전체 스키마 구조나 테이블 간 관계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화나 뭐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튜닝을 위해서는 이제 가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ERD 그린 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ERD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튜닝이나 쿼리 만들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RD를 그리다 보면 저 마이그레이션 기능과 또 이게 코드가 중복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RD 툴 같은 데서 보면은 DB 정보를 넣으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스키마를 그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 이 기능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 ERD와 관계를 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이름이 DB 스키마라고 굉장히 저렴한 솔루션인데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라벨은 이제 일로컨트라고 가변 ORM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ORM은 사실 웹 개발 시에 CRUD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줄여주는 쓸만한 이제 프레임워크인데요. 경량화되어 있고 기능도 간단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ORM 잘 쓰려면 DBMS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설계도 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N+1 문제 같은 거 발생하면 성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DB나 이런 ORM 쓰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아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쿼리를 ORM으로 꼭 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레가시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이게 정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괜히 ORM 쓰다가는 이제 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복잡하거나 성능에 민감한 쿼리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로우 쿼리 직접 넣으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 쿼리 넣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예전처럼 플러스로 파라미터 넘기지 말고요. 바인딩해서 그 SQL 인젝션이나 이런 거 없게 바인딩해서 쓰도록 하는 게 개발도 편리하고 보안에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션 캐시랑 세션 키밸류 스토어로는 뭐 요새 다 레디스 많이 쓰시고요. 그 라라벨 홈스테드도 레디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파일 세션이었다가
뭐 레디스로 바꿀 경우에는 이렇게 .env에 세션 드라이버만 바꿔주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션 데이터는 옮겨야 되고요. 파일 스토리지도 플라이 시스템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좀 추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파일 시스템에 뭐 첨부 파일 업로드할 때 로컬에 저장했다가 그 코드를 뭐 조금 수정을 해야죠. AWS S3 전환해도 좀 수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수정 안 하고 설정을 좀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규모 커질 때는 이제 AWS S3 같은 뭐 오브젝트 스토어로 이전을 하시거나 뭐 개발 로컬로 하고 운영은 뭐 S3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세션에서 정수님이 아주 잘 발표해 주신 풀텍스트 인덱싱인데요. 이게 쓰려고 했더니 좀 알고리아나 일라스틱 서치는 좀 잘 지원하는데 아직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 여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고리아가 보니까 좀 좋긴 한데 돈이 좀 들더라고요. CJK도 잘 지원하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그러면은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웹 서비스 만들다 보면 이메일은 아직도 굉장히 유용한 알림 수단이고요. 고객에게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 알리기 위한 좋은 수단인데요. 라라벨에서 그 PHP 유명한 스위프트 메일러라는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추상화된 이메일 드라이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샌드메일이었다가 뭐 메일건이나 AWS SES 같은 이런 걸로 변환할 때 크게 코드 변경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샌드메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이런 전용 메일 서비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뭐 지메일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니까요. 잡 스케줄링이 이제 또 하다 보면 배치로 뭐 돌려야 되는 잡이 많이 있는데요. 뭐 통계를 뽑는다든가 뭐 아까 밤에 뭐 안내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잡 스케줄링이 필요한데 뭐 다 전통적으로 크론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크론은 이제 패스나 뭐 LD 라이브러리 뭐 이런 정보랑 유닉스에 대한 환경 변수나 동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크론으로 스케줄링 바꾸면 변경 이력이 남지가 않습니다. 크론 탭에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력이 남지가 않고요. 서버가 여러 대일 때 또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라벨에서는 이제 잡 스케줄링을 위해서 타스크 스케줄러가 따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시면 됩니다. 크론은 딱 그 라라벨의 스케줄러를 구동 용도로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1초마다 라라벨의 이제 스케줄링을 구동을 하게 하고요. 요게 이제 라라벨에 설정한 스케줄러를 돌리게 됩니다. 로깅인데요. 로깅이 이제 웹 서비스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로깅이랑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랑 좀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일단 차이점은 로깅은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에러 트래킹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신 뉴 레릭이나 이런 거는 APM 용도고요. 그래서 뉴 레릭은 예를 들어 뭐 특정 쿼리가 5초 이상 걸렸다 이런 건 뉴 레릭의 관심 사항이거든요. 근데 인터널 서버 에러 500 에러가 나서 뭐 고객의 페이지를 안 보여줬다는 건 사실 또 APM의 그 관심 사항은 아니고 이런 건 로깅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ELK 스택은 이런 로깅 용도로 쓰기엔 너무 좀 과하고 무겁고 기능이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추천한 방식은 일단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게 SSH로 서버 로그인해서 테일로 로그 보는 건데요. 그랩이랑 테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원하는 로그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깅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내가 알아보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에러가 발생한 이벤트를 먼저 받아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예전 로그가 필요한데 롤링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게 이제 이런 다양한 로깅 서비스가 있는데요. 센트리나 롤바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센트리밖에 안 써봤고요. 그 사스 방식 센트리를 좀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치형도 있긴 한데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건데 설치가 그리 어렵진 않고 또 외부에 로깅 보내는 거에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도 있을 테니까 센츄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츄리 사용하시면 이렇게 제가 그냥 에러 하나 내봤는데 저렇게 빨간색으로 바로 로깅 이벤트가 날라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지라랑 연계해서 바로 이슈로 그냥 어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트래킹을 하려면 이런 센트리 같은 로깅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뭐 고객의 브라우저나 뭐 현재 각종 정보들이 그 일목요연하게 남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플로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P라 별도 컴파일이랑 패키징 없이 그냥 운영에 반영 가능해서 FTP를 뭐 올려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DB 마이그레이션 같이 부가 작업이 없다면 이제 Git 풀로 그냥 오리진 코드 그냥 끌어와도 바로 배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자동화를 좀 해야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라라벨에서는 엔보이라고 그 SSH 타스크 러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문법과 유사하고요. Git풀 같은 반복 작업을 여러 대에서 수행하기 이제 적합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의 배포는 이제 요 인보이를 쓰면 되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운영 서버는 아무 PC나 들어가는 수 있게 설정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PC나 장비를 넣고 거기서 운영 DB나 운영 서버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베스천호스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런 운영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를. 그래서 그런 베스천호스트에서 배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SSH 로그인해야 되고 뭐 인보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언제 배포를 했고 뭐 배포가 성공했는지 이런 걸 좀 남겨야 될 필요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CI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CI는 사실 이제 이런 타스크들을 다 묶어서 파이프라인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는 이제 인보이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인보이 쓰기 전에 이제 이런 타스크를 여러 개 묶을 수 있기 때문에요. PHP 유닛이나 이런 걸로 단위 테스트를 같이 구동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젠킨스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쓰시고요. 개인적으로 젠킨스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일했던 때랑 저 회사 내부에서는 아틀란티아 제품 써서 그냥 뱀브를 사용했고요. 그 예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쁘고 또 사용이 좀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상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런 버튼이 있는데요. 그거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인보이 호출해서 어디 SSH 들어가서 Git풀하고 뭐 이런 작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이제 왼쪽이 이제 실행 내역인데요. 누가 언제 뭘 배포를 실행했고 결과가 뭔지 저런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인프라 구성부터 이제 디플로이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책 소개하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라라벨 책이 5 책이 그 최근에도 하나 나왔거든요. 제 책보다 좋으니까 혹시 라라벨 입문하실 분 계시면 그거 한번 그걸로 입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